예, 다음 순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정영규 부장님이 맡겠는데요. 역시 지역 밀착형 3년차 참여 기간입니다. 먼저 정영규 부장님 말씀 들어보시고 추가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영규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말씀들은요, 페이지 43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동중심 실천이 2021년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거쳤고요. 22년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관의 절반이 넘는 참여가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선행 동중심 실천 기관 동료분들과 또 예산과 동단위 협력을 지원해 주셨죠. 서울시 관계자분들하고 또 LH와 협약으로 지역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장에 사실 더 우수한 실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역할을 맡게 돼서 좀 부담이 있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실천을 펼쳐 나가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요구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도 불릴 만큼 사회복지관은 지역과 밀접한 실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동단위 개편,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커뮤니티 케어 도입으로 지역 기반 실천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주요 배경을 먼저 지방 분권화 정책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은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 의무를 가지며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단위로 복지 중심축이 변화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양난주 교수님께서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에서는 지역에 있는 동단위, 지역 단위 주민의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한계에서 온 정책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나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와 이후에는 복지정책 공급 단위로 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동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떤 갈등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좀 고민점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다만 차동에 대한 입장보다는 차동가에 대해서 싶습니다. 차동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료제적 기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복지 공급 단위만 전환해서는 개인과 가족, 지역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동의 지향점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 협력이 핵심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차동이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관의 위협으로 보이게 될 때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 민간의 참여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에 기대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정부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돌봄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로의 정책 변화는 사회복지 실천 공간으로의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주민 주체로서의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대표 실천 체계인 사회복지관의 주민과의 관계 중심 실천 그리고 지지적 지역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도입의 주요 배경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실천가들에게 개인과 가족,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민간, 지역 주민의 협력적 역할과 지지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는 실천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 스스로 지역 공동체 자산을 재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나 레디컬 헬프에 소개된 영국의 관계중심 실천은 모두 지역 공동체 기반 실천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에 밀착해야지 되는 이유는 지역이 기본적인 욕구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삶의 근거지이면서 지역은 일상적 정보와 안건이 제공되고 논의되는 네트워크와 거버넌스의 최일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어울림과 소속감, 정체성을 충족시켜줄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 기반 실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실천이란 것들은 지역 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심리사회적 유대가 복지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같이 있다라는 의미, 그런 근거에 한 접근입니다. 때문에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의 힘에 의존하는 자산기반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토론 발표 자료에 이제 넣어둔 그 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했던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는 양난주 교수님께서 던져준 질문에 대한 저희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동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복지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정책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력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회복지관은 서울시의 재원 지원을 통해서 제도적 맥락에서의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실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 조직을 지원하거나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사업, 지역 자체의 공동체성을 증진시킬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여 동단위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동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존 3대 기능에서 동별 따뜻한 복지사업, 더불어복지사업,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진에 같이 이제 넣어놓은 것들하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아까 이제 양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서비스,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지관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 사업은 동별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주축이 되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공공복지 서비스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민간 협력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제도적 관점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행하기 유력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자원과 기회 그리고 실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더욱 완성도 높은 동별 복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협력 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존 사회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보충적 혹은 보완적인 유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 공동체 기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에 말씀드린 부분은 보충 모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보충 모형은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고요. 보완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욕구가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식생활은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뭐 정서, 여가, 주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이 민간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표 3에 보시면 시립대 복지관 동별 따뜻한 복지 사업을 보실 수 있겠고요. 모든 동별 따뜻한 동복지 사업은 동지민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이 되고요.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9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복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복지 사업은 동단위 지역 내 자생적 주민 모임 단체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 서비스 공동 생산 또 동단위 로컬 거버넌스를 중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세워서 서비스 사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의 복지 욕구 문제 이슈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이 모두 관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행위자를 찾고 연대하여 개선해 나가는 실천을 통해 지역은 협력의 경험을 얻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이전보다 쉽게 풀어갈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립대 복지관 동별 더불어복지 사업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거버넌스 표도 있고요.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힐러리 코텀이 레디컬 헬프에서 소개한 자산 중심의 지역사회 개발 실천 사례도 우리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이 실천 전략 수립에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맺은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이 배경이 되는 사회복지 환경 주요 변화를 저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적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돌봄복지 정책의 도입 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서울시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추진을 공공복지 행정의 한계를 사회복지관과 협업을 통해서 극복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로컬 복지 거버넌스를 구현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역량과 경험을 존중하고 동단위에서 복지를 동반 수행할 파트너이자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력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코텀이 영국의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적이고 또 실험적인 그런 실천들을 해나갈 때 지방정부 예산 지원과 성과에 대한 인정 그리고 관계자들의 조력과 지지적 조건에서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관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은 아주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대학교 복지관 정영규 부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전 질문 내용 부분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파견 사업을 하거나 지역 거점 활용 시 특히 주민센터와의 이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따뜻한 복지 사업 부분들에서 그 신내 이동부터 면목 본도까지 4개 동에 대한 개입 부분들이 기존의 주민자치회나 동복지 협의회의 활동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은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